세월호의 진실 5회입니다. 저희가 오늘 원래 예정은 이상규 전 의원 다시 모셔가지고 그 세월호 참사의 핵심 문제죠. 침몰 원인 그리고 구조 과정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다루기로 했는데 취직이 되셔가지고 네. 배관공으로서 취직이 되셔가지고 이제 낮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일정을 다시 잡아서 아마 저녁 시간에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또 별도로 방송을 또 제작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우리가 방송에서 주로는 이제 데이터의 왜곡, 조작, 은폐 이런 얘기를 좀 다뤘었죠. 그래서 그거를 더 이어서 몇 가지 좀 주제를 다루는 거를 이제 본 내용으로 하고 그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월호 관련 소식들 좀 몇 가지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소개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네. 아시겠죠, 뭐. 네, 두 명밖에 오늘 안 앉아있어요. 아, 신부님, 신성욱 신부님도 제주도에 가서 노동 일을 하고 계시고. 뭘 하신다 그러셨죠? 목수. 목수. 네. 네. 집 짓는데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맹주영 실장님은 급하게 또 교양 강의가 잡히셔가지고 참여를 못했는데. 자, 제가 제일 널널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아, 오늘 그거 원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신청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 홈페이지를 제가 또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네. 부푼 가슴을 안고 확인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발표 일자가 연기가 됐더라고요. 네, 원래 오늘인데 오늘이 12일인데 그렇죠. 네. 오늘이 12일인데 16일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저녁 6시 이후로 공지가 돼 있어요. 제가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러니까 8일입니다. 8일 날 그 서류 접수를 이제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 사무실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어디야? 명동성당 맞은편에 저동에 있습니다. 저동.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동 빌딩인데. 네. 하여튼 거기 가서 이제 올라갔더니 막 신청자가 막 줄을 서가지고 제가 접수하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오, 네. 좋네요, 뭐. 좋은 현상이죠. 일단.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희소식이다. 일단 지원자가 많다라는 거고. 관심들이 많고. 네.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좀 봤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연배가 이렇게 젊은 저처럼 좀 이렇게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다가 저희 퇴임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가 나의 전문성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다시 좀 하시는 그렇게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뭐 선박 전문가 이런 분들도 오시겠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 집단 지성으로 이 관련 조사를 하게 되면 김성훈 연구원은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전공이 없잖아. 네. 뭐 되든 안 되든 저는 어쨌든 뭐 이 자리에서 계속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심사위원 계시면 세월호의 진실이라고 작년에 이름은 곽동기라는 네, 그렇죠. 네, 저희 연구소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대표 집필자로 해가지고 나갔는데 계속 다루고 있는 항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늘 다룰 교신 기록이라든지 증거 자료 관련해서 처음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집중을 해서 저는 이제 했고 그러니까 사고 원인과 관련된 부분 거기를 좀 집중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어쨌든 연구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제 몫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방송으로서 제가 이제 로비를 하는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세요. 뭐 보신다고 뭐 뽑아주실지도 만무하고 어쨌든 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식 중에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 뭐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예상했던 대로 공문식으로 답변이 왔죠. 전혀 무슨 내용인지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모호하게 어쨌든 답을 했다라는 그 결과치만 봤는데요. 그 해양수산부에서
작년 11월 달에 그 구조 인양 작업 종료를 선언하고 나서 선체 처리 기술 검토 TF팀 운영을 했어요. 그게 작년 11월 24일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세월호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인양이 가능하냐, 뭐 이익이냐, 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런 그 회의를 했는데 이 팀의 그 활동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족들도 그렇죠. 제대로 했냐 회의를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그 TF팀 총괄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한테 이제 그 회의록을 좀 달라고 했더니 뭐 회의록이 없다. 네. 그냥 뭐 회의록이 없다. 메모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인데 회의록이 없다. 예, 그건 좀 이상해가지고 저희가 그 관련 그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몇 가지인데 하나는 그 TF팀에 소속된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활동 기간, 구성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돈 문제죠. 돈 운영비가 네, 운영비. 어떻게 이제 집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 이제 뭐 결제 내역이라 그러나요? 네. 그거를 다 이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은 그런데 이렇게 온 건가요 지금? 되게 성경스러운데 답변은 일단은 그 TF팀 성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예상된 답변이었나요? 네네. 아니 뭐 근데 최소한 팀장은 얘기해 줄 줄 알았거든. 그러게 말입니다. 언론에서도 나오고 네. 그죠? 가족들도 만나고 했던 분인데 그것까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건건이 이제 지출 결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회의를 하게 되면 뭐 거마비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식사값 이런 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급 결의서라든가 그 영수증을 이제 보여달라 했거든요. 근데 그는 줄 수 없다 해가지고 통으로 그냥 보냈어요. 한 달에 얼마씩 썼다. 뭐. 월별 지출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딱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 것 같긴 하긴 합니다. 아니,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더라고요. 국내 전문가 자문회에서 비용 들어가고요. 외국 컨설팅 용역. 네. 아마 여기에서 주로 그 방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양 관련 방법. 네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를 받은 것 같고요. 현장 조사 용역 뭐 이런 세 가지 분야로 지출을 했는데 합이 13억 6,400만 원. 13억.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전문가 자문을 받는데 무슨 몇 천만 원씩 쓰고 말이야. 네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또 뭐냐면 TF 팀 자체 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역이 되게 황당한 게 그러니까 자체 운영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요. 공개를 아예 안 했고 오히려 이제 저희는 그런 걸 보려고 했던 그렇죠. 건데 네. 과연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니 회의록도 없다는데 회의록이 그러니까 얘기하면 뭐 쓰지 않습니까 다. 네. 속기록 뭐 해가지고 쓰는데 그거를 안 했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인물들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 운영비를 전혀 지금 보내주지 않았어요. 네. 세 가지죠. 그러니까 전문가 국내 자문 그리고 외국 컨설팅 용역한 것 그리고 현장 조사. 현장 조사한 거. 네. 그래서 그중에 국내 자문가 용역이 저희 자문이 얼마죠? 3,300만 원 정도? 그게 몇 달 나간 건가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4개월. 4개월 동안 3천만 원? 네네. 와, 거의 뭐 한 달에 거의 뭐 그죠? 한 750만 원씩. 700만 원. 전문 영역이라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핵심적으로 바꾸자 했던 거는 이 TF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결과를 좀 더 촉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 TF팀도 결론을 결국 이제 인양 가능하다고 결론을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뉴스타파나 이런 거 보셨겠지만 이미 결론은 그 전부터 나 있었다는 거. 그렇죠. 이미 세월호 사고가 난 직후에 네. 언딘으로 정부가 용역을 해서 그죠? 이미 인양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고 일주일 만에 용역을 제출을 해버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뭐 외국인 컨설팅을 한다면서 지금 몇 천만 원씩 쓰고 있는. 네네.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작년 4월달에 언딘이 이미 인양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렇죠. 사고 직후. 네네. 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TF팀이 활동이 4월달까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TF팀 결과라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해수부에서 인양 가능하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 이미 그 전에 몇 달 전에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다가 이제 니즈마키 맞습니다. 발표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결과를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화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청자분들로부터 분석 요청을 받았어요. 저 화면을 뭐 보신 분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이게 어떤 화면인지 아시겠는데 캡처 화면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문의 비행기가 잡혔어요, 카메라에. 네. 그래서 그거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뭐 해군 소속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해군 소속은 아니었고 해경 소속의 235 네. 초계기였는데 이 초계기가 찍은 영상이에요. 그 초계기 밑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사고 현장을 이렇게 쭉 찍은 거죠. 그 영상을 저희가 작년에도 좀 분석을 했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영상에서 몇몇 장면을 좀 캡처해서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이 표시들 있잖아요. 아래에 이제 네, 여러 뭐 위도, 숫자들, 경도. 그래서 그 고도, 표시겠죠. 네, 뭐 위도, 경도 뭐 보입니다. 시간대가 또 위에도 보면 이렇게 뭐 W 300, 3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왼쪽 편에 왼쪽 그 세로로 보시면 또 무슨 눈금이 나오죠. 네. 자, 그다음에 오른쪽 그 아래 보면 화살표 방향 표시 같아요. 뭐 남쪽 방향 이렇게 뭐 북쪽 방향 이렇게 네. 표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 까만 부분 제일 밑에 보면은 16 에이프릴 2014 0935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날짜 시간입니다. 네. 그 날짜 시간에 저 초계기가 저 위를 지나가면서 항공 촬영한 겁니다. 그러면 저기 밑에 표시된 저 숫자들, 뭐 위도 경도 숫자가 저 세월호의 위도 경도를 얘기하는 건지, 네. 타겟에 대한 네. 위치 표시인지, 아니면 초계기 자체 위치 표시인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기 위에 표시되어 있는 어떤 뭐 그 숫자라든가 새로 이제 숫자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면 세월호 사고 위치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더 의미 있는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청자분께서 그런 제보를 해주셨어요. 저게 저기에 있는 위도를 찍어보니까 실제 사고 위치랑 다르더라. 네. 이런 거거든요. 구글에다 찍으신 거죠? 구글 맵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거기다 찍으면은 저 경도 위도를 찍으면은 위치가 바로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맞는지 그렇게 되면 세월호 저게 세월호 위치다. 타겟이 지금 플러스로 지금 보이는 타겟이 있는 위치를 저 밑에서 표시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 표시가 맞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 초계기의 위치다 이렇게 하면 좀 다른 얘기가 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초계기의 위치가 당시 거기가 맞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논란의 여지가 또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 지금 영상 표시 장치에 표시된 저 자료들, 그러니까 위도 경도 이런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래요. 그래서 그 뭐 항공 그죠 전문가분들 비행기를 몰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저거를 아실 것 같은데 저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거는 뭘 뜻하는 거다. 초계기의 위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저 타겟 보이는 저 세월호의 위치를 얘기하는 건지 그 해석법을 좀 아시면 저희들한테 좀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이런 분석을 의뢰하신 거는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저 밑에 표시된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 시간하고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중앙해심원의 특별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고 시각에 따른 위치. 뭐 저기 기울기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중한 자료죠. 저건. 영상 자료를 가지고 어차피 뭐 저희가 사진도 분석을 해야 되고 저런 영상에 나와 있는 세월호의 위치나 각도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야지
이제 실제로 이제 사고 과정이나 이런 게 또 명확하게 규명이 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 또 제보해 주실 분들 연락을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첫 시간이었나요? 그 우리 신성호 신부님하고 세월호하고 국정원하고 네. 칼기 이런 것도 다뤘잖아요. 그때 잠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보험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교통사고면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빨리 해야죠. 네. 지금 뭐야 피해자가 워낙 많고 또 국가 그래서 배상문제도 걸려 있고. 가해자 피해자 해가지고 뭐 몇 대 몇 이렇게 산정을 하기도 하고 보험사끼리 서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복잡한 사건이다. 이러면 손해사정이 직접 투입된단 말이죠. 손해사정인이 몇 대 몇세 이제 그 네. 책임이 있다 네. 이런 걸 따져가지고 보험금 지급 규모라든가 이런 게 다 정의된단 말이죠. 만약에 교통사고라면 해상사고다 그러면 보험이 와서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보험 관계자가 빨리빨리 와서 사고 정리하고 네. 네. 보험 처리하고 그리고 뭐 해신문이 와가지고 행정조치하고 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소송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네. 또 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 이제 보험사들이 아직 사고 규명이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보험 처리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좀 의뢰를 했어요. 네. 의뢰를 해가지고 자문 결과를 좀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해상사고, 항공사고 났을 때 보험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법적으로는 이런 걸 좀 질문을 드렸죠. 근데 답변이 이제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보험과 피보험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관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는가가 그렇죠.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약관에 따라서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보험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고일 경우에는 면책이다 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이런 계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계약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뭐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자문을 좀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험 관련해서도 좀 제가 주목을 하고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본 주제를 이제 넘어가죠. 교신 기록 관련한 네. 얘기들을 좀 해볼 텐데요. 자,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네. 추가로 저희가 또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하는 방식으로 해서 교신 기록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상규 의원 오셔서 그 항적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레이더 항적이 있는데 진도 VTS에 레이더 항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자꾸 AIS 누락된 항적을 공개를 하면서 그 결과 그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항적에 레이더 항적이 아니라 AIS 항적에 자꾸 관심을 가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어쨌든 진도 VTS 관계자들이 이상규 의원이 그때 방문을 하셨을 때 분명히 그 레이더 항적을 보여줬단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레이더 항적과 관련된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좀 다뤘고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죠. 그 이상규 전 의원이 진도 VTS에서 그 틀어준 영상 그 영상이 정확하게 레이더 항적이냐 혹은 이제 레이더 항적과 AIS 신호가 같이 혼합된 항적이냐 혹은 그냥 아예 순수한 AIS 항적이냐 아니면 혹은 AIS 항적이 사라진 자리를 그 이를테면 이제 알고리즘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메꿔놓은 그런 항적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약간의 그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이상규 의원이 진도 VTS에서 보셨다는 항적은 기본은 레이더 항적. 레이더 항적이다. 레이더 항적. 그리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셨던 것 같아요. 레이더 기반 항적이 기본으로 보시고 근데 거기에다 AIS 신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것도 보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JTBC나 이런 언론에서 공개된 항적들은 레이더 항적이었죠. 기본적으로 AIS 신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레이더 항적만은 이렇게 물표만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주황색으로 보였다가 지나가면 녹색으로 바뀌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영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GPS 신호만 이렇게 쏴서 보여주는 그 점만 표시하는 거죠. 위치하고 그때의 배의 위치 그리고 배의 속력 이런 것만을 나타내는 AIS 항적이 좀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혼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를테면 그러니까 자동차가 GPS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터널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신이 안 되죠. GPS 수신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GPS 안테나가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고, 근데 그 자동차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죠? 도로 위를. 화면상에는 가는 걸로 보이죠. 가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이제 그게 바로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그 GPS 신호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받은 GPS 신호, 그 신호를 바탕으로 적당히 그 차가 가는 방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냥 출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을 것이다. 예상치네. 그렇죠. 예상치고 터널을 딱 빠져나가면 갑자기 뿅 나타나죠. 다시 안테나가 나타나면서 이제 정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이를테면 그거는 이제 GPS 신호가 없는데도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컴퓨터가 이제 알아서 그 여러 메꿔준다. 가지, 그렇죠, 메꿔주는 거죠. 그 사이를 메꿔주는 건데, 그 지금 이제 공개된 여러 가지 항적 자료 중에서 그 여기 보시면 그 해심원에서 특별조사 저기 한 결과에도 그 트랙 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메꿔놓은 데이터.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건데. 트랙 데이터. 트랙 데이터. 그래서 그 AIS 신호가 누락이 됐잖아요. 지금 한 29초. 처음에 29초. 그렇죠. 최초에 한 3분 몇 초. 그리고 어쨌든 계속 메꿔 가다가 마지막에 29초가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의 항적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메꿔는 게 이제 트랙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시원에서 그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항적 자료는 전체적으로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레이더 항적이 있고, 그다음에 AIS 신호만 표시한 항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누락된 구간까지 표시해주는 그 만들어진 항적인 거죠. 트랙 데이터가 포함된 항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3가지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많이 혼돈을, 어쨌든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 광우병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거의 유전 공학을 다들 공부하다시피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항적, 사실 뭐 저희가 살아가면서 무슨 항적 공부할 일이 있겠어요, 사실.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이제 항적을 다루게 되니까 이런 항적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좀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관련해서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또 하나 댓글은 이제 그 보시면 레이더 항적이 나와 있는 표시하고, 그다음에 AIS 신호가 표현된 점점점점 찍혀 있는 그 항적하고 편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차가 있다. 기본적으로 오차가 있다. 근데 그 오차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해석은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오차가 있을 수는 있다. 오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기계가 하는 거니까요.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뭐 GPS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막 자동차가 도로를 안 달리고 지비를 달린다든지, 뭐 바다로 달리는 그렇죠. 경우도 있다는데. 바다로 달리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충분히 오차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사람의 여지가 있는 거죠. 사람의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근데 그 오차가 일정하게 그 오차를 바라볼 때 전문가분들께서 일정하지 않다고 바라보는 견해가 한편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냐, 이건 일정하게 고르게 지금 오차가 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같은 자료를 딱 놓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물론 둘 다 아직은 가능성 열어놓고 더 조사를 봐야겠는데, 일단은 그 오차에 대해서 그 편차가 일정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레이더 항적을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약간의 지그재그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요. 근데 AIS 항적을 보면은 이게 어차피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세월호의 좌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직선 운동을 한 것으로. AIS 항적상으로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이제 오차가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거를 일관되게 오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항적 자료마다 원래 이제 그 지도에 표시할 때 원점을 잡잖아요. 원점을. 이를테면은 내가 지금 무슨
저기 좌표 평면에서 뭐 0,0을 먼저 잡아놓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림을 그릴 때. 근데 그 점을 최초의 원점을 잡을 때 그 원점을 잡을 때 처음에 오차가 생겨버리면 그 뒤에 생기는 모든 자료들도 다 오차가 생겨버리잖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원점을 잘 잡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0.4격 먼저 하지 않습니까? 0.4격. 나 총을 안 쏴봐요. 좀 말씀해주세요. 0.4격 먼저 0.4격 해야지 그게, 그죠? 총이 나중에 쏴도 그게 네. 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딱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0점을 잘못 조정을 했으니까 이게 오차가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쨌든 좀 그 0점을 처음에 어떻게 잡았는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조사의 여지가 더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그 특조위의 과제로 좀 이석태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좀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0점을 어떻게 맞췄는지 그런 것들은 이미 좀 그 몇 차례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0점을 잘 잡았느냐, 아니면 이게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저 진도 VTS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 사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얘기를 하신 적도 있거든요. 이게 0점을 처음에 잘못 잡아서 오차가 생긴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그 설명을 듣고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진도 VTS 지금 자료 한번 보시면 저게 진도 VTS 운용하는 있는 화면인데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게 지금 그냥 실시간으로 24시간 운용을 하고 있는 관제센터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에 0점이 잘못 잡혀 있다? 모든 배에 대한 기록이 다 그렇게 되겠다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게 제대로 된 관제가 가능한가? 너무 기초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운용을 해왔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0점 조정 시작하고 운영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저게 지금 진도 VTS가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거의 10년간 운영을 해오는 건데 0점 조정을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계속 그전 0점이 잘못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되어버리니까 그 주장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네요, 그죠? 어이가 없는 거죠. 왜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앉아 있는 저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지. 예? 관리를 안 하냐. 그러면 당연히 그 관리하는 업체의 잘못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아무도 책임 소재 나와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도. 예. 당연히 그런데도 지금 그 수사를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차의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말 0점의 문제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기록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VHF. 예. 그 일단은 교신 기록을 이제 세월호가 이제 어쨌든 모든 배들은 다 이제 관제를 받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위치 보고를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죠? 운항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뭐 핸드폰을 이용해서 뭐 자기 사무실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곳곳에 있는 연안 관제 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연락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저 VHF 통신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무선통신. 네, 무선통신. 그러니까 무전기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배에서 이제 무전기를 가지고 연락을 하는 거죠. 뭐냐, 옛날에 그 TV에 보시면, 그죠? 그 UHF. 맞아. VHF 이렇게 돌리는 TV 시절에. 네네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그 채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런 데 사용을 했었고, 그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IPTV를 사용을 하지만 예전에는 다 저걸로 했었다라는 거고. 맞아. 그래서 단거리 통신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섬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면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바다에서는. 그래서 뭐 가능한 해역에서는 한 50에서 100km 정도 일반적으로 통신이 가능하고, 그 망망대해,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는 더 멀리 뭐 전파 갈 수 있겠죠. 동해는 더 멀리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저기 세월호가 있었던 데는 이제 서해 다도해 지역이라서 섬이 굉장히 많고 또 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사정거리가 전파 도달거리가 짧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 모니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관제 화면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진도 앞바다 화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게 보이시죠? 네. 네, 저 마이크가 바로 그 무전기입니다. 같은 거다. 네, 무전기다. 그래서 저기로 이제 채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면 배들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서로 교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거는
그 채널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채널이 다 똑같아야 되고 그 관할 수역마다 채널이 다 있습니다. 채널이 있고 진도 같은 경우는 16번이었나요? 네, 16번 채널. 제주도는 21번.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저걸로 교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 그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나자마자 세월호 사고가 정말 좀 많이 황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항적도 막 있다 없다고 했다가 막 없다고 했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교신 기록 자체가 7시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진도 VTS에서 세월호랑 단 한 차례도 교신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일파만파됐었던 겁니다. 첫째 이유는 그러면 진도 VTS에서 세월호와 정말로 교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냐? 그 업무 태만 아니냐 기본적으로 근무 태만이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또 가능한 거냐? 정말 가능한 거냐? 이렇게 되면서 그 사고 전에 왜 도대체 한 번도 교신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건지 이런 논란들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신 기록이 과연 없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교신 기록을 처음에 진도 VTS에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세월호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음성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죠? 예. 교신을 녹취한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 YTN에서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녹취 파일에 36곳 정도가 잘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비정상적인 소리 단절이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보통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 사일런스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구간이 나타나면은 의도적이든 혹은 자연적이든 소리의 삭제나 삽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상대방하고 이제 교신을 하면서 말이 없을 수도 있잖아. 말이 없을 대화가.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최소한 기계음은 들어가죠. 그렇죠. 기본적인 그 소음들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건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존재한다는 거고 불연속 구간이죠. 불연속 구간. 연속되지 않은 구간. 저희가 보통 팟캐스트 녹음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리를 편집하는 거거든. 그런 거 보면 딱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랐다 붙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앞뒤를 뭐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최소한 말이 없으면 기계음이라도 들어가야 그거 같이 없이 완전히 깨끗한 구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결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앞뒤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단락이 존재한다는 거.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증거가 하나 잡혔습니다. 어떤 게 잡혔냐면 그 지금 교신 내용 보시면 9시부터 9시 반까지 교신 기록 중에 아주 초반인데 9시 3분에 진도연안 VTS에서 광양 5호하고 통신을 하죠. 어령도 통과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채널 10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뭐 수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섬사랑 9호라는 배하고 또 연락을 하죠. 감도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러시고 그죠? 그래서 어디 가고 있고 어선을 주의해라. 네, 어선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양지했습니다. 이렇게 교신을 하고 있는데 9시 4분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마침 9시 4분 기록이 잡혀요. 다른 데서. 어디서 잡혔냐? 그 9시 4분 7초쯤에 그 해군 함정 한 척이 목포해경하고 교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출항하는 해군입니다. 감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해군이 분명히 출항하는 해군입니다. 감도 있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였는데 그 기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사실 확인이 하나 되는 거는 진도 VTS에서 교신 기록을 만졌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저 내용은 왜 빠졌느냐? 해군의 존재를 그럼 숨기려고 했던 거냐?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일단은 이 단계에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거는 분명히 그 진도 VTS에서 어쨌든 교신 기록을 만졌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삭제한 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라는 거는 이미 사실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논란이 증폭이 되는 계기가 뭐냐면 해경이 굉장히 거짓말을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그 의혹이 막 제기가 됐죠. 이 해경이 왜 도대체 교신 기록 만졌냐? 이런 의혹이 진행이 되니까 해경이 그 친절하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이 해명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VTS 교신 녹음 파일에 VTS 교신 당시 상황 그대로 녹음된 것으로 여러 개의 채널이 섞여 있어서 소음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도 녹음 파일 안에 타선박의 위치 정보하고 선명, 그러니까 배 이름이죠. 이런 개인 정보가 포함이 돼 있어서
예?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어떤 조작이나 이게 부분을 편집해서 내보냈다. 예? 그러니까 편집한 사실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일단. 그러네. 근데 어떤 조작이나 의도된 편집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편집한 사실은 이제 시인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배 위치하고 배 이름 네. 이게 개인정보인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의아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문의를 했죠. 문의를 했더니 해양수산부가 뭐라고 했냐면 해경의 주장은 근거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부가 관할 부처인데 선박 위치 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박안전법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해경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박의 안전정보와 뉴스의 제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거 공공정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 관제를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개인정보라고 삭제를 했다는 게 좀 말이 다음 대응은 없어요. 없죠. 네. 다음 대응 편집한 것만 남네요. 사실로. 네, 그렇죠. 일단 시인은 한 거고 거짓말을 했다. 여기까지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와 관련된 어떤 처벌도 없었어요, 사실. 그다음 추가적인 뭐 더 조사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여기도 언급 안 했어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진도 VTS 관계자들이 논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7시 이게 밤샘 작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물론 이 당시에 진도 VTS에서 근무하고 있던 해경들이 근무 태만으로 처벌을 받아요. 구속이 다 됐죠, 13분이. 근데 보시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세요. 이 7시 때 보면 수고 많습니다. 귀선 좌현 쪽에 어선이 접근하네요. 뭐 참고하세요. 어선이 오고 있는 거 다 알려줘요.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 패키스 말씀하세요. 어선 좌현에서 우현으로 지나갔는지도 확인하잖아요. 지금 2분 뒤에. 어선이 충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니까. 큰 배들은 어선이 뭐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잘 안 보여요. 아, 높이가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이런 거죠. 버스 운전 기사분들이 어린이들 사고 많이 내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차 뒤에서 놀고 있다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큰 배에서는 거의 뭐 어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입니까? 멀리서야 보이겠지만 근처에 왔을 때는 안 보이니까 관제가 필요하죠. 어선이 지금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확인이 다 돼야 되는데 열심히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영호도 지금 옆에 전방에 안성호를 하는 어선 확인됩니까? 네, 확인됩니다. 확인받고 잘 운행하라. 이게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네. 네,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심상정 의원실에서 공개했던 그 레이더 항적. 네. 자료 한번 보시면 저 레이더 항적을 가지고 과연 세월호 주변에 어선이 없는가를 봤어요. 일단 어선이 없으면 관제를 안 해도 되니까? 아니죠. 어선이 있었으면 분명히 저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선이 있으면 그러면 한 번이라도 호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진도 VTS 관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도 관할 구역으로 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 관할 구역이 네네. 진도에서 관할하는 데가 있고 뭐 목포에서 관할하는 데가 있고 군산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이게 관할 구역이 다 있는데 진도에서 들어올 때 뭐라고 했냐면 그 경고를 울리게끔 와치 기능을 그죠? 알람을 설정을 해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진도 VTS 그죠? 그 수역으로 들어오면 이제 들어왔다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알람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월호는 정기 여객선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알람 기능을 설정을 해서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분명히.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 7시 8분이에요. 레이더 항적 영상을 보면 7시 8분 이후에 그러면 과연 사고 날 때까지 진도 VTS 관계자들이 세월호를 교신을 단 한 번도 안 했겠느냐 되게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월호 주변에 아주 근접 통과하고 있는 배가 없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8시 25분 사고 당일 아침이에요. 썬준이라는 배가 있는데 굉장히 그 근접해서 통과를 하고 있죠. 저기 동그란 원이 보이시죠? 예. 저 원이 이제 그 원 안으로 배가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원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19.5노트 굉장히 거의 세월호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 속도를 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때도 교신을 안 했어요, 세월호랑.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라에이스호하고 썬준 이 두 배는 교신을 해요. 요 시간대에 같은 시간이죠.
네, 둘라에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준, this is 둘라에이스 영어로 하시네 선장님께서. 네, 선준입니다. 그러고 귀선 전망의 둘라에이스인데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라는 건 뭐냐면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왜냐면 배가 이렇게 빨리 회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연 대 자연, 그러니까 왼쪽하고 왼쪽으로 통과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측 통행하겠다 이거죠 지금. 우측 통행합니다. 그래서 그 항로를 적당히 조절을 하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배하고 배 사이도 이렇게 계속 교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세월호랑 그럼 선준이랑 세월호는 교신을 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준의 그 통화 장치 기록은 확인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없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둘라에이소는 지금 어디 있냐면 세월호 뒤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세월호하고 선준도 그 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이를테면 한 5분 전이라든지 10분 전에. 그죠? 이런 게 예상이 가능한데 네. 기록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선원들한테 그것도 물어봤어야겠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내역들이 왜 확인이 안 되는가. 네.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 7시 54분이죠. 여기 보시면 저기 이제 둘라에이소를 지나쳐서 이미 통과하는 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건데 세월호가 둘라에이소를 앞질러서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54분에 이미.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렇다면은 세월호하고 선준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 화면을 지금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10분 뒤에 보면은 이제 맹골수로 저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섬이 있죠. 이 주변 해역이 맹골수로예요. 네. 그래서 8시 35분경에 맹골수로에서 또 굉장히 빠른 속도 19.3노트의 속도로 지금 굉장히 가고 있죠. 그 삼형호입니다. 오른 우측에 보이는 배가. 그 삼형호와 또 이렇게 그 교차를 하게 됩니다.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서로 겹쳐지잖아요. 그렇죠. 교집합처럼 되면 알람이 울리게 돼 있다는 경고음이. 경고음이 울려야지. 너무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 울리더라도 안 울렸다. 네? 안 울렸다고 해도 그렇다면은 진도 VTS에서 과연 삼형호라든지 세월호에 왜 이 시간대에 연락을 안 했냐는 거예요. 관제를 해줬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어선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네. 중요한 두 척의 배가 지나가는데 이걸 확인 안 한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간대예요. 굉장히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27분에. 네, 한라 1호 동방 챌린저 막 교신을 하고 있죠. 그죠? 막 이런 기록들은 다 있어요. 서로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우현 대 우현인데 왜 자꾸 자연으로 돕니까? 네? 원래 우현 대 우현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자꾸 자연으로 왜 가냐고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부딪히려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배끼리 지금 통신 교신하는 거예요. 네, 막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31분부터 36분 가운데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없어요, 또 기록이. 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네. 그러니까 배들 사이에 교신한 기록도 VTS가 다 녹음이 되죠. 확보가 있다는 거잖아요. 같은 채널이니까. 네, 그 수역에서는 같은 채널로 교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던데 그때 이제 세월호에서는 변명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진도 VTS에서 와가지고 채널을 진도 VTS 관할 채널로 안 맞췄다 그랬단 말이에요. 16번 채널 안 썼다는 거죠? 안 썼고 우리는 제주도로 바로 맞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박한 상황들이 많이 있고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배들도 다 교신을 서로 교신을 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근접 통과를 하면서 한 번도 교신 안 했겠냐라고. 그 저거에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개념이 16번 채널을 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안 할 수도 있죠. 뭐 제주도랑 교신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도 VTS는 그 AIS 항적하고 레이더 항적을 동시에 지금 다 관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세월호가 교신을 자기들하고 하지 않아도 레이더를 통해서 AIS 항적이나 레이더를 통해서 큰 배가 지나간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파악을 했죠. 진도 VTS는 이미.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람을 설정했다고 했으니까 지나고 그러니까.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지. 네. 근데도 교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계속 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신이 정상적인 16번 채널 교신을 만약에 어떤 사정 때문에 안 했다 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했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그렇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뭐 하다못해 뭐 회사로도 전화해가지고 여기 선장 지금 전화하면 안 된다. 왜 채널을 네? 안 오냐. 왜 도대체 입에 뭐냐고 해서 지금. 네? 그 전기 운항선인데. 근데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알아보니까 16번 채널을 반드시 그 해역으로 들어갈 때는 그걸 맞추고 미리 통지를
배에서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VTS로 들어왔다고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원래. 그 안 하면 벌금 낸다는 그렇죠. 거죠. 그것도 뭐 지금 다 변명이에요. 관행으로 와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다 관행이야 그냥. 완전 특혜 대출인데도 관행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아니라 그러고. 네.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래서 지금 전원 기소가 됐어요. 그 화면 보시면 저기 지금 이 야근 중인 해경인데 네. 원래 이제 조를 짜가지고 2인 이상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야근에는. 근데 지금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무 태만으로 지금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 진도 VTS 해경들이 구속이 될 때 이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사고에 관제를 안 했다는 문제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책임 소재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언론들에서는 대서특필을 한 거죠. 근데 내용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어떤 거였냐면 다 근무 태만이야. 그냥 근무 태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게 됐었냐면 진도 VTS에서 근무하는 해경들이 그 CCTV 내부에 있는 CCTV 기록들을 다 삭제하고 그죠? 뭐 일부는 돌려놓고 이런 것만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것도 물론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것만 문제냐?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교신 기록을 편집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런 방금 저희가 조사한 것처럼 충분히 교신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 이런 거에 대한 수사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들을 저런 이제 그 아주 자극적인 사진이에요, 사실은. 저 자고 있네 이런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지금 참사가 벌어진 조건에서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우라가 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저런 사진을 하나의 보도 사진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근데 정작 중요한 사실들을 안 다루는 거예요. 전혀 지금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취재나 조사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해심원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없더라고요. 전혀 없어요. 아예. 국정원과 관계된 모든 내용이 없는 것처럼 이 내용도 아예 없습니다. 존재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이게 그 해심원의 조사 대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아닙니까? 이게 진도 도대체. VTS 다른 건 다 다루잖아요. 예? 이를테면 뭐 함적이 이상하다고 막 의혹을 제기하니까 함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잖아요. 물론 그 결과는 오빠 믿지 수준이지만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존재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검찰이 그 조사한 내용을 봐도 그게 없었죠.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돼요. 근무 태만으로만 돼 있는 거죠. 뭐 CCTV를 돌렸고, 뭐 3개월치 분량을 삭제했고, 2인 1조 근무인데 한 명씩 근무해서 완전히 근무 태만이다. 그러니까 사고 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고 났다라고 보더라도 그러면 왜 기록을 조작을 했냐 이런 거에 대한 추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근데 방금 편집을 했다는 게 드러났고 거짓 변명을 했는데도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을 때 검경 합동수사부를 꾸리지 않습니까? 검찰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경이 지금 범죄를 저질렀는데 해경 관계자들을 수사본부에 같이 밀어놓고 거기서 수사를 하라고 하니 수사가 될 리가 있냐 이런 문제 제기는 많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수사 결과를 놓고 봐도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수사가 전혀 아예 되지 않았다라는 게 완전히 지금 배제되어 있다. 그렇죠. 이 주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 누락됐다 이 사실도 중요한데, 교신 기록이라는 거는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데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게 잠깐 납득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감춰지는 거 거기에 사건의 핵심 열쇠가 있는 거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심원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큰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국정원 관련해서 아무것도 다루지 않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이 교신 기록 관련해서 삭제된 거 이거에 대한 사실조 관계 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단 뭐 그 항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과 다양한 견해들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교신 기록을 조작했다, 편집 조작했다, 그리고 감추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원 저기 감사원에서 감사 자료에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감사원 자료까지 다 보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서 감사원 자료에서도 아마 이게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좀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 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이제 갈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기록의 조작, 왜곡, 은폐 중에 마지막 분야입니다. 기록은 굉장히 많지만 일단 가장 핵심적인 그 대표적인 조작 의혹에 대한 얘기들은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그 교신 기록의 편집 조작 그리고 은폐까지 있죠. 이것이 또 이 사건의 진실 찾는 핵심 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좀 잘 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는 그 침몰 원인 그리고 구조 관련한 두 가지 굵직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상규 전 의원과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또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특별조사 보고서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특별조사 보고서는 계속 이제 분석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월의 진실 방송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찾는 시대의 징표 특별판을 매주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을 위해서 누구나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번호는 외환은행 620-237935-683 외환은행 620-237935-683 예금주는 신성국 신부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이 방송을 열심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